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굉장히 이 이슈가 중요하게 다뤄질 것 같다 이런 전망까지 들어봤고요. 어제 신년사에서 부동산 정책에 못지않게 관심을 끈 대통령의 발언이 있습니다. 바로 전 국민 무료 백신 접종입니다. 들어보시죠.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는 저희가 백신이 들어오는 시기나 대상자 우선순위를 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이 백신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을 제공하기는 어려울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서 전 국민에게 코로나 백신을 무료로 공급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들은 것처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백신을 무료로 제공하되 개인이 선택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대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약간 좀 의아한 면도 있어 보입니다. 김영인 비대위원님. 네. 물론 뭐 개인이 백신을 선택하게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사실 백신이 다 효능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선호도가 있을 수 있는데 무료 공급까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일 수 있는데 선택할 수는 없다. 어떻게 이걸 봐야 될까요? 지난해부터 일단 백신 공급에 관련돼서 선택하기는 어렵다라고 질병관리 지금 현재 청에서 얘기를 쭉 해왔던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백신이 들어오게 되는 여러 백신마다 그 종류와 효능이 다 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미국에서 FDA 승인을 받고 접종이 시작되고 있는 이 모더나나 화이자 같은 백신에 대한 사람들의 선호도와 그리고 영국에서 만들어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국민들마다 생각하고 있는 지점들이 조금씩 다 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지금 야당을 비롯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바라보시기에 전 세계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백신 확보에 대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백신들을 다 많이 확보를 해놨고 지난해 말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있는 과정에 우리 정부가 너무 손 놓고 늦어진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쏟아졌고 굉장히 우리 정부도 부담감을 가졌기 때문에 2월부터 신속하게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만약 2월부터 시작되게 되는 초기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들이 접종되기 시작되는데 이게 제대로 된 효능을 바탕으로 쭉 전 국민에게 집단 면역이 형성될 수 있어야 되지만 지금 가장 아쉬운 지점은 집단 면역이 형성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백신 접종되는 시기를 빠져 들어가다 보니까 상반기도 아니고 가을 정도가 쭉 지나야 되는 겁니다. 지난 가을 추석 때를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질병관리청에서 얘기했던 발언들이 생각나는데 우리가 정말 이런 상태로서 코로나를 맞이하는 마지막 추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지만 과연 이번 추석에도 그런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되는 거거든요. 정부가 조금 더 국민들에게 안심시킬 수 있고 이 백신에 대한 접종으로 집단 면역이 형성돼서 모두가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 기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끄집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 국민 무료 백신 접종. 대통령이 약속하니까 가장 궁금한 건 그럼 나는 언제쯤 맞을 수 있나 이게 아닐까 싶은데 한번 살펴보시죠. 매달 75만 명분 물량이 국내에 처음 도입됩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아스트라제네카가 공급되고 2분기에 모더나, 3분기에 화이자가 공급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만 백신 종류의 선택은 불가능하다. 이것이 정부의 얘기입니다. 그럼 난 언제 맞을 수 있느냐? 의료진과 요양병원 노인, 어르신들, 그리고 건강한 50세에서 64세 성인도 우선 접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이후에 건강한 19세에서 49살까지의 성인은 11월 이후에 공급하겠다. 이렇게 지금 정부는 방침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박수현 대변인님, 지금 11월 이후에,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들은 11월 이후, 당연히 이제 아무래도 취약계층을 먼저, 그리고 건강상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어르신들 먼저 접종을 한 다음에, 또 의료진이 먼저 한 다음에 하는 건데 11월 이후면 사실 정부에서는 11월까지는 집단 면역이 생기도록 만들겠다 했는데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영국의 가디언지가 지난주에 보도한 것을 보면 백신과 관련해서 그 호주, 그다음에 뉴질랜드, 한국, 대만, 일본 이 네 나라 정도 예를 들면서 백신을 전략적으로 배치하고 접종하려고 하는 그 어떤 시기 전략에 대해서 굉장히 부럽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사를 보도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아직 이 백신이 불확실성이 높습니다.
지금 미국은 오늘 그 확진자가 20만 명이 넘어서는 상황이고 영국, 유럽 역시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백신 접종이 뭐 이런저런 불확실성, 불안전성 이런 걸 따지기에 앞서 무조건 빨리 맞춰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필요한 그 계획들을 차근차근 세워가면서 또 뭐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얻는 뭐 이득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선진국의 백신 접종의 효과성들을 잘 분석해가면서 집단 면역에 이르는 11월까지 어쨌든 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방역을 잘 함으로써 벌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평을 자화자찬이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해볼 수 있겠다. 그러나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어떻게 하면 누구에게 어떤 순서로 맞출 것인가. 특히 얀센을 빼고는 백신은 다 2회 접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2회 접종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들이 선진국에서 보면 심각하게 지금 발생이 되고 있어서 선진국의 백신 접종 어떤 속도가 생각보다 한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교훈들을 삼아서 우리는 지금 명단을 하나 작성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걱정들이 나올 수 있고 또 김병민 의원께서 야당에서 굉장히 고마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 그런 어떤 것들을 차분차분 지금 잘 준비하는 것이 가장 빨리 집단 면역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부가 명심하고 준비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건 좀 분명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도 뭐 총리도 송구스럽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빨리빨리 하려고 했는데 작년 7월 달에 판단이 약간 잘못되고 예. 그런 것 때문에 늦어지는 다고 이해를 하는 면도 있는데 뭐 장경태 의원이나 이런 데는 뭐 백신 추정주사 마루타 이게 예. 마치 안전하지 않아 가지고 우리가 천천히 갖고 오는 그 외국 하는 거 보고 안 좋으면 안 맞는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청와대라든지 질병관리청의 이야기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빨리 하려고 예. 하는데 조금 늦어진 거고 지금이라도 빨리 가지고 오겠다라는 건데 자꾸 조금 뭐 안전한지 보고 이런 식의 말씀 조금 섞여 있는 것 같아가지고. 여건 내에서 그런 예. 말씀은 섞여 있는 게 아니고 예. 결과론적으로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얘기할 수 예. 있겠지만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준비를 잘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대통령 신년사의 키워드를 뽑자면 회복, 포용, 도약 이 세 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결을 맞췄을까요?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어제 회복, 포용, 도약으로 이것을 제안했습니다. 코로나는 고통이지만 코로나로 호황을 누리는 쪽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이득을 얻는 계층이나 업종이 코로나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우리 사회도 논의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며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낙연 대표가 얘기한 코로나 이익 공유제 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호황을 누린 업종이 이익을 피해 계층과 공유하자 이런 제안을 한 겁니다. 뭐 이낙연 대표가 딱 어떤 업종, 어떤 기업을 꼽진 않았지만 아마도 그 호황을 누렸던 대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언택트 기업들 그리고 배달 업종들, 플랫폼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포함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계 일각에서는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시장 원리에 어긋나는 포퓰리즘적 주장이다. 결국은 기업들 팔 비틀기 아니냐 혹은 사회주의 배급과 뭐가 다르냐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물론 이낙연 대표가 말한 이 공유제가 뭐 강제적으로 하자는 게 결코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한 기업들에게 세제 혜택 등 다른 인센티브를 주자. 이것이 이제 이 공유제 핵심인데 변호사님, 과연 이 공유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저희 이 공유제가요, 피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가진 자가 그로 인해서 받지 못한 자하고 같이 쉐어를 하자는 거잖아요, 이득을.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예. 그런데, 지금 전제가 뭐냐면 코로나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호황을 누리는 업종, 이익을 받은 업종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정부랄지 이제 대통령 말씀에 의하면 올해 말이면 코로나가 거의 끝난다는 거 아니에요? 백신 접종으로 집단 면역이 생겨서. 그러면 코로나로 이익을 얻는 것이 사실은 작년부터 한 1, 2년 한정적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얻은 돈, 이익을 나눠 갖자는 게 이게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코로나 끝난 다음에 이 업종들이 굉장히 고난을 겪으면 어떻게 돈을 줄 겁니까? 어쩔 겁니까? 상식적인 차원에서 이런 부분이 좀 약간 깊은 생각을 좀 해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이낙연 대표가 지난번 이제 사면을 꺼내서 상당히 후폭풍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좀 약간 마음이 좀 급한 게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아까 그 부동산을 관련해서 시장 원리를 몇 번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제 부동산 정책이랄지 임대차 3법이랄지 이러한 어떤 것들이 물론 뭐 입법 독주 얘기도 많이 합니다만은 어떤 시장의 원리에 어긋나면서 그거에 대한 비판 그리고 국민의 마음이 저는 멀어졌다고 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정책 방향은 결국 계속 뭐가 잘못됐다고 계속 많은 전문가와 국민들이 지적하지만 그 궤도는 이제 수정하지 않고 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이익을 얻는 기업을 보면 예를 들어 삼성. 그럼 삼성은 이제 반도체가 있겠죠. 그다음에 삼성 SDR 전기차 관련된 부분. 뭐 SK도 SK 이노베이션과 같이 이제 전기차 관련된 부분. LG 화학도 마찬가지예요. 전기차 관련돼요. 그다음에 네이버나 카카오는 이제 비대면과 관련된 것들인데 지금 굉장히 이제 세계의 어떤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번 돈 자체를 나눠줘 버리면 지금 1위냐 2위냐에 따라서 이건 엄청난 격차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기업이 그냥 갖는 게 아니고 재투자를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1위 기업의 자리 아니면 1위 기업의 자리를 수성을 하든지 아니면 탈환해야 하거든요. 근데 거기다 돈을 써야 하는데 이걸 그냥 공유하자는 걸로 그냥 단편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어떤 기업의 원리랄지 시장의 원리를 못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죠. 우리 김광삼 변호사님 말씀에 한 말씀만 딱 붙이면 예. 뭐 이익공유제라고 특정해서 저걸 하자라고 특정 제안을 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 사회가 코로나가 가져온 사회 양극화 불평등이 심하잖아요. 예. 또 집권당 정치권에서는 코로나가 극복된 이후에 이 불평등이 심화된 사회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에 대한 대책을 지금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 코로나 불평등 해소 TF를 13일에 띄울 거거든요. 예. 그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제 말씀하신 거니까 이건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당연히 논의해야 할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야가 논의를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예.